만약 내일 아침 백화점에서 샤넬 가방이나 롤렉스 시계를 전품목 반값에 판다는 공지가 뜨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오늘 밤부터 텐트 치고 롱패딩 껴입고 백화점 앞에 줄을 서실 겁니다. 이른바 오픈런이죠. 번호표를 받으려고 밤새 추위에 떨며 기다리다가 내 차례가 돼서 매장에 들어가는 순간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카드를 내미실 겁니다. 한도가 허락하는 데까지, 아니 할부를 해서라도 긁으시겠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물건들이 원래 가격보다 훨씬 싸다는 걸 알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이 가격은 다시 제자리로, 아니 그 이상으로 비싸질 거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백화점이 전품목 30%, 50%, 심하면 70%까지 역대급 대바겐 세일을 시작했는데 왜 다들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계십니까? 삼성전자 9만 원일 때는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요? 하고 못 사서 안달이더니 5만 원, 6만 원 되니까 망했다며 거들떠도 안 봅니다. 테슬라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때는 제발 살 기회만 달라고 기도하더니 막상 가격이 떨어지니까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주식 취급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평소 마트에서 장볼 때와는 너무 다른 모습 아닙니까? 계란 한 판 500원만 올라도 벌벌 떨면서 가격 비교를 하는데 정작 내 전 재산이 들어간 주식시장에서는 비쌀 때만 환장하고 쌀 때는 쳐다보지도 않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의 심정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 켤 때마다 계좌가 온통 퍼렇게 멍들어 있고 평가 손익은 마이너스 몇 천만 원을 찍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시죠. 자고 일어나면 내 피 같은 자산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있는 그 기분 정말 끔찍합니다. 저라고 뭐 강철 심장이겠습니까?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땐 저도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딱 15분만 이야기 나눠보시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그 꼴보기 싫던 파란불이 아주 매력적인 빨간색 할인택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갈 때 조용히 바구니를 채워서 인생 역전하는 부자들의 쇼핑법. 지금부터 아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쪼이지 말고 따라오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시간입니다. 도대체 멀쩡하던 시장이 왜 이렇게 나락을 가는 걸까요? 뉴스를 틀면 온갖 어려운 말로 겁을 줍니다. FOMC가 어쩌고, CPI가 어쩌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쩌고. 이런 말들 다 잊으셔도 됩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이유는 사실 딱 세 가지 패턴의 반복일 뿐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막연한 공포가 사라집니다. 첫째, 거품이 터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동네에서 빵집을 하나 한다고 칩시다. 빵이 좀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이 빵집 제가 투자할게요. 1억에 살게요. 무슨 소리야? 난 5억 줄게. 난 10억. 아니, 빵 팔아서 1년에 순이익 5천만 원 버는데 빵집 가격이 50억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실력보다 인기가 과해진 것. 이게 바로 거품입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딱 이랬습니다. 회사 이름에 닷컴만 붙으면 사람들이 묻지마 투자를 했습니다. 수익 모델도 없고 적자만 나는데 주가는 천장을 뚫었죠. 그러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이 빵집 50억짜리 아니네? 사실 5억 정도가 적당하네? 그 순간 모두가 동시에 주식을 팔아치우고 거품은 펑 하고 터집니다. 빵집은 망하지 않았지만 가격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걸 폭락이라고 부르지만 냉정하게 보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둘째, 수도꼭지 잠그기, 즉 나쁜 경제 상황과 금리 인상입니다. 경제가 우리 몸이라면 돈은 혈액입니다. 중앙은행은 이 혈액량을 조절하는 심장이고요. 물가가 너무 비싸져서 라면 하나에 10,000원이 되려고 하면 중앙은행은 겁을 먹습니다. 이러다 서민경제 다 죽겠다. 돈줄 좀 쬐자. 그래서 금리라는 수도꼭지를 잠가버립니다.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기업들은 은행 이자 내느라 바빠서 공장을 못 돌리고 투자를 줄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갚느라 지갑을 닫습니다. 기업이 물건을 못 팔고 이익이 줄어드니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기업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경제가 빡빡해져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계절 변화 같은 겁니다.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셋째, 블랙스완, 예상치 못한 재난입니다.
검은 백조를 본 적 있으신가요? 원래 백조는 하얗다고 생각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검은 백조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딱 그랬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전 세계 공장을 멈추고 비행기를 멈추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쟁, 전염병, 테러 이런 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가장 크고 시장은 단기간에 가장 빠르게 무너집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보니 어떤가요? 지구가 멸망해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너무 비싸서, 돈이 없어서, 놀라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유를 알면 적어도 이유 없이 죽진 않겠다는 안도감이 들지 않으신가요? 아니, 그래도 이번엔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번엔 진짜 다르잖아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폭락장 한가운데 있으면 누구나 이번엔 끝이다라고 느끼거든요. 하지만 역사라는 팩트북을 펼쳐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주식시장은 지난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폭락하고 회복하는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1987년 블랙먼데이 때는 하루 만에 22%가 빠졌고요. 가까운 2008년 금융위기를 볼까요? 그때 세계적인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고 뉴스에서는 이제 자본주의는 끝났다. 은행 ATM에서 돈이 안 나올 수도 있다며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50% 넘게 폭락했죠. 그때 이제 주식은 끝이야 라며 다 팔고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은 4년 만에 전 고점을 회복했고 그 이후로도 10년 넘게 역사상 가장 긴 상승장을 이어갔습니다. 더 가까운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은요? 전 세계가 락다운되고 코스피가 1400까지 밀렸을 때 이제 주식은 휴지 조각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 3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은 하락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지만 회복할 때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간다. 내려가는 건 순식간이고 공포스럽지만 올라가는 건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전 고점을 뚫고 더 높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역사, 인류의 발전사가 증명하는 데이터입니다.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 비효율을 걷어내고 혁신하고 살아남아 결국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니까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지금의 폭락은 영원한 몰락이 아니라 다음 상승장을 위해 에너지를 모으는 일시적 후퇴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 1등 기업 아마존 이야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아마존 주가는 약 $9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터지자 주가가 얼마까지 갔는지 아세요? $40 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반토막 이상 난 거죠. 자, 이때 두 가지 유형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A 유형, 공포에 질린 사람입니다. 와, 아마존이고 뭐고 다 끝났다. 내 돈 반토막 났네.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팔아치우자. 다시는 주식 하나 봐라. 이 사람은 손실을 확정하고 시장을 떠납니다. B 유형, 이성적인 투자자입니다. 잠깐만, 사람들이 돈 없다고 쇼핑 안 할까? 아마존이 망할을 산가? 아니지.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 망하면 온라인 쇼핑을 더 하겠지? 회사는 튼튼한데 가격만 반값이네? 땡큐. 이 사람은 매수하고 시장에 머무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1년 기준으로 아마존 주가는 $3,700를 넘었습니다. $40에 샀다면 무려 90배, 수익률로 따지면 9,000%가 넘습니다. 그때 1,000만 원어치만 사뒀어도 9억 원이 된 겁니다. 물론 그걸 그때 어떻게 알아?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대한 기업들은 위기 때 헐값에 거래된다는 겁니다. 명품 샤넬 가방이 길바닥에 떨어져서 흙이 좀 묻었다고 그게 가짜 가방이 되나요? 흙만 털어내면 여전히 명품입니다. 폭락장은 흙 묻은 명품을 짝퉁 가격에 살 수 있는 인생에 몇 번 오지 않는 기회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회인 건 알겠는데 당장 내 계좌가 파란불인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당장 실천해야 할 폭락장 생존 및 수익화 매뉴얼 딱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캡처해두고 책상 앞에 붙여놓으세요. 첫째, 쓰레기 말고 진짜 명품을 담으세요. 폭락장이라고 아무 주식이나 줍는 건
백화점 세일한다고 입지도 않을 이상한 옷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엔 사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못 샀던 주식들 있죠? 업계 1등, 돈 잘 버는 회사, 현금이 빵빵해서 금리가 올라도 끄떡없는 회사. 이런 대장주들이 30%, 40% 세일 중일 때 담아야 합니다. 반대로 적자만 나는데 기대감으로 올랐던 잡주들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폭락장에서는 옥석이 가려집니다. 진짜는 살아남고 가짜는 사라집니다. 둘째, 신의 영역에 도전하지 마세요. 제발 바닥 찍으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그 바닥은 지나고 나서야 합니다. 여기가 바닥이겠지 하고 샀는데 지하실 있고 지하 벙커까지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셋째, 뉴스 앱을 끄고 현생을 사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시세판 들여다보고 있어봤자 주가 안 오릅니다. 여러분의 혈압만 오르죠. 여러분이 좋은 기업을 샀다는 확신이 있다면 앱을 지우세요. 그리고 본업에 집중해서 현금 채굴을 더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다음 달에 또 쇼핑하면 됩니다. 주식 투자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지치지 않은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의 폭락,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 본능을 거스리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욕심을 부리는 태도. 이것이 평범한 사람과 부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지금 시장이 주는 공포감은 여러분을 내쫓기 위한 경고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끈기 있고 공부한 사람들에게만 자산을 싸게 넘겨주려는 초대장입니다. 지금 계좌가 파란불이라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망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싸게 사서 모아가는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심어둔 씨앗들은 반드시 거대한 나무가 되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줄 겁니다. 흔들릴 때마다 제가 옆에서 팩트와 데이터로 멘탈 꽉 잡아드리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부자 되는 경제학과 함께 이 파도를 즐기면서 넘어가 보시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 되는 경제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